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이 최초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하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중국 최초의 국가를 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상의 마지막 수도가 은어였기에 은이라고도 하지요. 상은 기원전 1600년경에 세워진 나라로 청동기 문명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기구, 문자, 도시 유적이 발견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를 근거로 하여 하를 최초의 문명국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리터우 유적지를 근거로 하가 도시국가였음을 말하고 갑골문자는 상나라 때부터 쓴 게 아니라 하나라 때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중국은 기록에 나와 있는 하나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유적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허난성의 얼리터우 유적, 산시성의 도사 유적, 동아풍 유적을 발굴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중국 자체에서는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경까지를 하나라의 존재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사망오제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인 순왕 다음의 왕인 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물길을 내고 수리시설을 하여 홍수나 가뭄을 막는 치수 사업에 성공하여 그 공이 지대한지라 수는 아들을 제쳐두고 우에게 선양을 한 것입니다. 우왕 때는 술에 술, 우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왕 때부터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리하여 하나라는 중국 최초의 세습왕조가 되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의 아들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는 순에게 왕위를 선양받았듯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이객에 천하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근 우의 3년상을 치르자마자 우임금의 아들인 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기산에 숨어버렸다고 하죠. 개가 인품이 훌륭한 것을 알고 이근 개에게 왕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무색하게 개의 아들 태강은 덕이 부족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하의 제후들은 태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유궁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궁의 왕인 예는 태강이 신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다가 국경을 넘어 자기 나라로 들어온 것을 알고 그를 공격합니다. 태강은 겨우 도망을 쳐 제후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제후들은 모두 그러니 평소에 잘났지. 하며 태강의 SOS를 모른 척했지요. 그 후 태강은 끙끙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궁의 왕인 예는 하나라까지 소나기에 넣고 통치를 했습니다. 예는 왕이면서도 기막힌 궁수였는데 고구려의 주몽처럼 활을 잘 쏘았나 봅니다. 그러니 정사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매일 사냥을 나갔으며 놀기에 바빴습니다. 사냥에만 몰두해 판단이 흐려진 예는 쓴 말을 하는 충신은 멀리하고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을 가까이 했는데 그 간신이 바로 한착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잔인한 한착은 부하를 시켜 사냥 갔다가 돌아온 예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예를 불에 구워 예의 아들에게 내 아비의 살점을 구웠다. 맛있게 먹도록 하여라. 라며 권했다고 하죠. 그 누가 아비의 살점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의 아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악행들로 인해 한착은 제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라의 제후였던 이들은 힘을 합해 한착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의 우왕조를 되살려 소강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왕이 된 소강은 제후들의 힘을 빌려 유궁국을 멸망시킨 후 하나라의 영토를 확장하지요. 이렇게 하여 하왕조는 400년간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 주변 제후국들이 강성해져 결국은 하왕조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선정을 베풀고 제후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의 왕이었던 걸은 폭정을 행합니다. 하의 마지막 왕인 걸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과 함께 폭군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포악하고 싹이 노랬던 걸은 그래도 나름 슬기롭고 용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리는 어떤 여인일까요? 거랑은 UCC라는 소국을 공격하면서 많은 진상품을 얻는데 마리는 바로 UCC가 바친 진상품 가운데 하나였지요. 마리를 보고 첫눈에 뿅 가버린 거랑은 그녀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돌에서 꽃이 핀다고 해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원하던 것이 바로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시는 파티였습니다. 매일매일 열린 연회로 인해 국가의 세금은 바닥나고 민심이 이반을 했는데도 거랑은 마리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마, 저렇게 많은 궁녀들이 술을 따르고 고기를 나르느라 분주히 움직이는데 차라리 연못에 술을 채우고 고기를 여기저기 쌓아놓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으로 뷔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를 주지육림, 즉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만든 숲이었지요. 주지육림은 방탕한 왕의 모습을 대신하는 말이 되었답니다. 이는 마리가 자기 나라를 짓밟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든 거랑에 복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랑이 이성을 잃고 폭정을 행하는 것을 본 충신들이 간언을 했으나 신하 주제에 감히 잔소리를 늘어놔! 하면서 참수를 하니 다른 신하들은 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때 주방일을 맡은 성관 이윤이 마마, 매일 술과 고기를 어찌 마련합니까? 이건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옵니다. 라고 하자 거랑은 너도 죽고 싶니? 라고 말해 결국 이윤은 당시 강성하고 있던 상으로 도망을 쳐 탕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하나라의 중요 정보를 이윤에게 알려 하나라를 점차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상의 왕인 탕은 거랑과는 다르게 덕이 있어 많은 제후들이 그를 따랐는데 하의 백성들이 거랑에 이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합해 하나라를 공격합니다. 결국 거랑은 탕왕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멸망하고 탕왕의 나라 상이 주도가 되어 많은 제후국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세계가 인정한 문명국인 상나라의 시작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라는 아직도 기록에만 남아있는 나라이기에 세계사에서는 이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라의 멸망은 상나라의 멸망과 너무 비슷하고 하나라의 유적이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정말 하나라의 유적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등 몇 나라에서는 중국의 주장대로 하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